미학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14강 2차 마지막 소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드라마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건 장면 분석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서구의 드라마에서 플롯과 행동은 중심적인 갈등을 기반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대결, 위기, 결정, 결말의 순서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대결, 위기, 절정, 결말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전과 근대 희곡에서 주로 보여지는 클라이맥스적 구조는 등장인물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등장인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행동,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그들을 강하게 압력합니다. 행동이 전개됨에 따라 등장인물에게 주어진 선택의 여지는 점차 감소됩니다. 종종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선택이 제한되며 점차 위기와 반전을 향해 나아감을 의식하기도 합니다. 클라이맥스적 구조는 절정과 서둘러 끝나는 결말을 갖는 사건의 인과적인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겠죠. 원인과 결과로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연극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장면 분석에 대해서 이번 차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마칠 겁니다. 배우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등장인물이 말 그대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장면 속에서 등장인물이 하는 액션 중 가장 필수적인 액션은 무엇인가? 세 번째, 그 액션은 내게 무엇과 같은가? 그것은 만일에 내가 하는 것과 같다. 다시 한번 책 좀 보겠습니다. 좀 뭐가 잘못됐네요. 조금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만일에 내가 뭐뭐뭐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장면 분석할 때 세 가지를 물어봐야 된다 합니다. 등장인물이 말 그대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장면 속에서 등장인물이 하는 액션 중 가장 필수적인 액션은 무엇인가? 그 액션은 내가 무엇과 같은가? 그것은 만일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합니다. 장면 분석할 때 SEF라고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배우가 할 일은 각 대사에서 등장인물이 하고 있는 한 가지 특정적 행동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등장인물이 하는 일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장면 속의 중요한 액션을 찾아내는 데 필수적입니다. 등장인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난 뒤에 할 일은 장면 속에서 등장인물의 액션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액션 정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대에서 배우가 실제로 연기할 신체적 액션이고 등장인물의 행위 중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배우는 한 번에 한 가지 액션만을 취할 수 있으므로 배우가 선택한 액션은 전체 장면과 잘 맞아야 합니다. 배우가 액션으로 다른 등장인물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욕망이라고 부르는 이름의 전차, 욕망이라고 부르는 이름의 전차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스탠리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5장 5막 3장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스탠리가 남편이었고 스텔라가 여자였었죠. 욕망의 이름의 전차에서 스탠리와 스텔라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배우는 보다 의미 있는 액션을 하기 위해 관계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정의내려야 합니다. 또 배우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은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가 이 특정 장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알아봐야 될 겁니다. 배우는 장면 속에서 자기가 연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극 속에서 등장인물과의 관계는 장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스탠리와 스텔라는 어떤 장면에서는 연인이지만 또 어떤 장면에서는 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장면을 분석할 때마다 인물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관해 판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배우는 장면을 분석할 때마다 인물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해 판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신체적 액션의 목적은 대본이라는 허구를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재미있고 중요하며 집중하기에 흥미로운 어떤 것을 배우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배우가 선택한 액션과 등장인물 행위 간의 차이는 대본 속의 대사와 배우가 실제로 무대에 사는 연기사의 역학을 만들어냅니다. 이 역학은 관객의 눈에 등장인물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는 얘기도 하고 그 장면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배우의 액션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므로 훌륭한 액션은 배우가 맡은 역할을 연기할 때 배우 자신의 성격적 특성이 배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훌륭한 액션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거듭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훌륭한 액션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등장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찾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훌륭한 액션은 배우의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장면 분석의 제3단계는 배우의 상상력이 사용됩니다. 설정된 가상의 상황에 따라 액션하면서 배우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을 완결짓지 못할 때 생기게 될 결과에 대해 명백히 알게 됩니다. 등장인물이 말 그대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스텔라가 집으로 돌아오도록 소리 지르고 있다. 등장인물의 액션 중 가장 필수적인 액션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를 청하고 있다. 스텔라가 언니가 왔는데 스탠리가 언니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그랬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액션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이 액션은 마치 내가 엄마가 준 법정 상속 재산을 포기하고 엄마를 나를 집 밖으로 내쫓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엄마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좀 이해가 어렵죠? 스탠리와 욕망이라 이름의 전체에서 어떻게 장면들이 분석할 수 있는지 봐야 된다고 그러겠죠. 스탠리가 이렇습니다. 스텔라, 내 사랑하는 인형이 나를 떠나다니. 유니스, 스텔라 좀 바꿔줘. 유니스, 그녀와 통화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전화하겠어. 스텔라, 내 사랑 스텔라, 스텔라야. 바로 이렇게 스탠리가 스텔라를 어쨌든 폭력을 가하고 나서 스탠리가 울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말 그대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스텔라가 집으로 돌아오도록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스탠리가 그랬죠. 스텔라, 내 사랑스러운 인형이 나를 떠나다니. 그래서 등장인물 액션 중 가장 필수적인 액션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스탠리가 스텔라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고 있죠. 거기서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들어가서 잘하고 스텔라를 내려보내줘. 스텔라는 내려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해. 아니면 경찰을 부를 거야. 스텔라, 여자한테 그렇게 해놓고 다시 들어오려고? 스텔라는 돌아가지 않을걸? 스텔라는 곧 아기를 갖게 될 거야. 이 비열한 놈, 이 폴란드 자식아.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가서 저번처럼 물 벼락이나 맞게 했으면 좋겠다. 스탠리. 유니스. 그녀가 내게 돌아오도록 해줘. 흥. 스텔라. 바로 이 내용들이 뭡니까? 이렇게 등장인물이 말 그대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스텔라가 집으로 돌아오도록 소리 지르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스탠리가 스텔라에게 사람 용서를 청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든 또 이 액션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면을 분석할 때 등장인물이 말 그대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등장인물의 액션 중 가장 필수적인 액션은 무엇인가? 이 액션은 마치 SF 무엇과 같은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연기를 하는 방식은 일종의 기억 장치로서 배우가 장면 속에 철저히 몰입하기 위해 스스로를 자극한 방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상의 상황에서 생각했던 것을 무대에서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연기라는 것이 생기면서부터 계속 제기되는 문제는 주어진 순간에 극중 인물이 명백히 느끼고 있는 어떤 것을 배우가 느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기본 전제는 바로 연기가 관객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극은 보는 행위와 보여주는 행위라고 나눌 수가 있겠죠. 배우는 보여주고 있고 관객은 이렇게 보는 거라 하시면 되겠죠. 배우는 자신을 관객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무대에서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가 무대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객은 이야기를 믿기 위해 무대에 섭니다. 배우는 자신이 진짜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억지로 믿어버리고 속임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허구를 창출하기 위해 자신이 개발한 도구들을 적용해서 이야기를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배우가 할 일은 자신의 사적인 생활의 진실을 무대에 옮기는 것이라기보다는 극이 요구하는 구체적 목적에 자신의 진실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배우의 연기를 도와주려는 욕구에 기초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이며 무척 재미있는 일입니다. 장면 하나를 분석하는데 관통 액션, 관통 행동이 무엇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즉 관통선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관통 액션, 관통 행동은 모든 개별 액션들의 내용을 관통하는 한 개의 중요한 액션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통틀어서 관통하는 액션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배우는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각각의 개별 액션이 그 목표를 이루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등장인물 오이디푸스를 중심으로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서막입니다. 등장인물 액션입니다. 오이디푸스가 역병을 물리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테베인들에게 말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신탁의 내용을 크레온으로부터 듣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석입니다. 오이디푸스는 역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일을 해낼 능력이 있다고 테베의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액션입니다. 분석 도구입니다. 진정시키고 설명하고 책임지겠다 하고 약속하고 달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1장 등장인물의 액션입니다. 오이디푸스가 살인자와 살인자를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오이디푸스는 티레시아스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게 합니다. 오이디푸스는 티레시아스가 크레온과 공모했다고 비난합니다. 오이디푸스가 정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오이디푸스가 티레시아스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분석입니다. 오이디푸스는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냅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내려는 액션입니다. 분석 도구는
신문하고 간청하고 따져들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고 요구하고 이협하고 비난합니다. 오이디푸스는 크레온이 왕컨을 탈취하러 간다고 비난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조캐스트의 설득으로 크레온이 떠나도록 놓아둡니다. 오이디푸스가 왕의 살인에 대해서 조캐스트를 신문합니다. 오이디푸스가 네거리에서 남자를 죽였던 일에 대해 조캐스트에게 말합니다. 오이디푸스가 조캐스트에게 양치기를 불러러 갑니다. 오이디푸스는 길거리에서 마차 맞부딪게 칠 때 마차를 비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비키지 않으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이디푸스는 크레온이 왕관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이협을 가는 액션입니다. 비난하고 경고하고 사실을 열거하고 도전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조캐스트가 말한 내용을 모두 정확합니다. 연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액션입니다. 설명하고 고백하고 요구하고 간청하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합니다. 이 점에서 오이디푸스가 자신이 바로 라이어스 자기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일지라도 모르는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하는 라이어스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면서 호흡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자신이 라이어스 자기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정보가 서서히 들어오게 되면서 호흡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등장인물의 액션입니다. 오이디푸스는 폴리버스가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오이디푸스는 청년 시대에 받은 신탁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코린스에서 온 사자로부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듣습니다. 오이디푸스는 다른 양치기와 얘기해 보겠다고 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알아내겠다고 맹세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출생의 비밀은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죠. 드라마에서 보면 억만장자, 천만장자 아들이 되는 것을 나중에 이해하게 되고 또 회장의 딸인가 아들인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출생의 비밀은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과거에 관련된 혼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무엇인가 출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답을 찾는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검토하고 사실의 진위를 밝히고 이론을 세우고 도움을 청하고 다른 사람을 신용할 만한지 시험해 봅니다. 등장인물의 액션입니다. 사장입니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양치기에게 물어봅니다. 드디어 오이디푸스는 진실을 알아냅니다. 이때 분석을 보자면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종합합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의심해온 끔찍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부하에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분석 도구는 이어하고 따지고 어떤 등장인물의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그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자, 엑소더스 이제 마지막 장면이라도 보면 되겠죠. 등장인물 액션은 뭔가 볼까요?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고통을 코러스에게 얘기합니다. 오이디푸스는 테베를 떠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자기가 자신의 몸에 가한 가혹행위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오이디푸스는 크레온과 화해합니다. 오이디푸스는 크레온에게 자기의 가족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합니다. 오이디푸스는 딸들이 앞으로 힘들게 살게 된 것이 자기 탓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눈을 이렇게 찔러버리죠. 그러면서 멍들게 되기 때문에 자기 딸들을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딸들이 앞으로 힘들게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오이디푸스는 테베에서 쫓겨나기를 청합니다. 오이디푸스는 딸들을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크레온에게 청합니다. 오이디푸스는 테베에서 자기가 해야 할 마지막 책임을 완수할 수 있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가를 확실히 알고 싶어 합니다. 이 분석 도구로는 지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간청하고 사과하고 약속을 받아내고 부드럽게 꾸짖고 교훈을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관통 액션은 뭘까요? 오이디푸스는 테베를 역병에서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책임에 속한 사람들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통 액션은 우리가 오이디푸스의 관통 액션은 바로 퇴배를 역병에서 구하고 싶은 오이디푸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에 속한 사람들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관통 액션입니다. 결국은 관통 행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쨌든 어떤 그걸 보든지 알아야 되겠죠. 좀 어려웠지만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마치고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연극 공연 한번 보러 오십시오. 수요일 날 7시 반 남천동 액천 소극장입니다. 남천동 2호선 타고 1번 출구에 나와서 하이마트 쪽에서 꺾어지면 한 20m만 가면 액터 소극장이 있습니다. 궁금한 학생은 010-5536-2358입니다. 자, 송진열 교수고요. 예약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화 좀 부탁드리고요.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